네, 안녕하십니까. 원주치과의원 김영욱입니다. 네, 이게 항상 점심시간 바로 다음에 강의를 하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다들 약간 졸리실 수도 있고, 저도 졸린데 듣는 분들 얼마나 졸리시겠어요. 최대한 강의를 너무 이론적인 것은 좀 벗어나서 제 경험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진솔하고 좀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현재 강원도 원주시에서 원주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개원했습니다. 올해 12월 14일이 내일이네요. 개원 10주년 되는 날입니다. 일단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대선배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10년이라는 기간이긴 하지만 또 요즘같이 많은 격변하는 시대에 있어서 한 자리에서 10년을 한다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닌 듯 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진료를 하면서 저도 많이 성장을 했고 오시는 환자분들의 기대치도 많이 높아졌고 또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뭔가 더 나은 진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고객 한 분을 모셔오는 데는 10불의 비용이 들고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한 15,000원의 비용이 들겠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데 교통비 한 15,000원 내외로 드셨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원주에서 왔으니까 뭐 주유비가 한 3만 원 정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내일 오시는 고객 한 분을 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고객을 잃어버리는데 10초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고객을 잃지 않는데도 10초의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엔도위즈를 10초간 사용하시면 고객을 잃지 않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고객을 다시 모시는 데는 10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부터 잃어버리지 않으시면 10년의 시간을 아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원주치과의 미션을 항상 먼저 보여드립니다. 저희 원주치과는 편안한 의료 환경과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여 예방부터 관리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당신 치아의 평생 주치의를 미션으로 가지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또는 제가 꼭 핵심적으로 가져야 될 가치로는 신뢰, 친절, 성장, 예의, 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행동 습관입니다. 원주치과는 한 팀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이끌거나 따르거나 떠나거나 원장님도 요즘 많이 경영하시는데 힘드실 텐데 이런 미션, 비전, 핵심 가치, 행동 습관들을 치과에 없으시다면 한 번쯤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드신다면 경영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이것을 오늘 강의에 보여드리냐면 사실 제가 여러 가지 강의를 합니다. 뭐 임플란트 강의도 하고 보철 강의도 하고 뭐 예방 강의도 합니다만 모든 제가 사용하는 재료며 기구들은 이런 미션과 결부되는 그러니까 이 미션과 잘 들어맞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제가 뭔가를 사용을 했을 때 새로운 물건이 들어왔을 때 직원들의 거부감이 많이 줄어든다. 사실 원장님들이 갑자기 오늘 이제 세미나 듣고 엔도위즈가 갑자기 치과에 딱 들어오면 직원들이 당황하죠. 저게 뭔가. 그리고 저걸 또 원장님은 어디 가서 들어와서 1,000만 원 넘는 기계를 또 사용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이런 말들을 할 거예요. 직접적인 말은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할 건데 원장님들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원장님들의 진료 철학과 잘 맞아 떨어진다면 직원들은 분명 원장님들을 응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고객 중심 고객 만족인데요. 고객이라는 것은 과연 그럼 무엇일까요, 원장님? 우리 앞에 계신 성민지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객은 무엇인가요? 원장님께 고객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원장님을 풍족하게 해주시는 분들. 혹시 여기 앞에 안경 끼신 원장님의 고객은 누구실까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 7, 8년 동안 개원을 하고 나서도 우리의 고객은 누구지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많은 원장님들이 치과대학을 졸업할 동안에 진료에 대한 영역은 많은 지식을 습득을 했지만 경영에 대해서는 많이 습득을 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데 저희는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의료인이자 경영자로서 치과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객이라는 것을 한번 정의해 보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제공하는 가치를 인정하고 원하며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 우리 조직이 결과를 달성함으로써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고객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1차 고객이 있고 2차 고객이 있습니다. 1차 고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자분들이죠. 우리 활동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이죠. 좋게도 변화될 수 있지만 나쁘게도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2차 고객은 직원들 또는 우리 치과를 찾아와주는 영업사원들, 그 외에도 우리 치과를 응원하는 여러 사회 요소들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겠죠. 제가 정의하는 원주치과의 고객은 1차 고객은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가 제공하는 양질의 진료를 통해서 평생 구강 관리를 받고자 하는 환자입니다. 평생 본인의 구강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저는 정의를 했고 2차 고객, 우리 직원들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이어야 되고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고 본인의 성장과 또는 자아 실현을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저희들은 1차 고객 만족시키기도 어렵고 2차 고객을 만족시켜서 계속 내 옆에 잡아두기도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는 1차 고객과 2차 고객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경영과 진료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머무르고 싶은 병원은 과연 어떤 병원일까요? 첫 번째는요. 이건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겁니다. 직업적인 자부심을 느끼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평생 주치의로서 진료를 한다라고 간판을 딱 걸었는데 엔도 잘 안 하고 무조건 발치. 임플란트 심었는데 1년도 안 돼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자꾸 생기고 환자들 매일 컴플레인하고 그러면 직업적인 자부심은 직원들에게 생길 수가 없겠죠. 두 번째는 원활한 소통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들과 함께 또는 직원들 간에도 항상 좀 서슴 없이 말을 잘 할 수 있고 또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좀 고쳐야 될 점들이라든지 또는 치과의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면 더 나은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호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있을 때 이 치과에 머무르고 싶다라고 저희 직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엔도이즈를 강의하려고 나오는 사람이 저렇게 거창한 경영 강의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엔도이즈를 사용하는 게 또한 단순히 진료를 잘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경영을 잘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치과에는 이제 제가 10년 개원을 맞이했습니다만 10년째 8년째, 6년째 이렇게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왜 떠나지 않고 장기 근속하고 있니? 최근에도 이주하고 그만둔 직원도 있고요. 하루 만에 갑자기 남자친구가 서울로 발령이 났다라고 하면서 하루 나오고 안 나온 직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직원들에 비해서 오래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오랫동안 일하고 있느냐? 그런데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원장님의 진료가 저희가 오래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다. 저나 가족들의 치과 진료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지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엔도위즈를 사용을 잘 하신다면 직원들을 장기 근속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엔도위즈를 구입한다고 해서 일 안 할 직원이 갑자기 10년 근무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원장님들의 진료의 철학이 바뀐다면 직원들의 생각도 바뀔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저희가 방금까지는 이제 직원들 얘기를 잠깐 했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는 원장님들의 진료 철학을 보여주기 위한 비전 하우스를 좀 만들어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진료를 하고 또 치과 생활을 할 건지에 대한 핵심 가치, 행동 습관들 한번 만들어 보시길 권장드렸습니다만 고객들에게 그런 것들을 전달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고객들은 저희 치과로 왔을 때 저기는 평생 주치의라고 해서 난 왔어 라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저긴 핵심 가치가 신뢰, 친절, 성장, 예의, 협력이야. 그런 거 보고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는 환자들에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마케팅이 통했다고 합니다. 우리 제품이 최고예요. 그런데 사실 저희 치과는 아직도 1.0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치과는 진료 잘해요. 근데 어느 치과가 진료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치과 친절해요. 모든 치과가 다 친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지금 마케팅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자분이 어디가 아파서 왔을까 생각하는 거는 2.0이겠죠. 우리의 진료는 다른 치과와 다릅니다.
뭐 가치 중심적일 수도 있고요. 요즘에 우리 디지털 많이 사용하잖아요. 디지털 중심. 또는 환자분을 위해서 맞춤 계획을 짜고 맞춤 진료를 합니다. 초개인화. 그런데 이제는 몰입 경험이 중요한 시대라고 합니다. 당신의 삶과 감정에 연결된 브랜드라는 것을 심어주셔야 되는데 사실 치과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요 당신의 삶과 감정이 어떻게 우리가 연결될까는 저도 아직 고민 중인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과거에는 소비자를 단순히 거래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성민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우리가 고객을 바라보는 모습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고객들이 우리 브랜드 안에서 좀 더 체험하고 함께 성장하는 존재로 인식되길 바라고 우리도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 응대가 아니라 뭔가 몰입감을 주는 서비스를 좀 주셔야 되는데 엔도위즈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몰입감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엔도위즈를 사용하시면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가령 자 우리가 엔도위즈를 사용할 때 삐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환자분께 미리 설명을 하는 거예요. 환자분, 근관 내에는요, 우리가 기구만으로, 소독액만으로는 죽일 수 없는 굉장히 무서운 세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균이 남으면 다시 재발될 수가 있는데, 이 기계를 사용을 하면 열로써 그 세균을 많이 죽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신에 나온 기계인데요. 제가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환자분 이 치아를 오래오래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이 기계를 사용하니 분명히 잘 나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환자에게 감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도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기계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계의 능력만 믿지 마시고요. 원장님들이 환자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치과와 어떻게 내가 차별화할 것인가, 어떻게 감정적으로 연결할 것인가,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이 시대의 어떤 새로운 경쟁 무기를 가지고 내가 진료에 임할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고객 감동의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된다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아닌데 절정대미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환자들이 우리 치과를 내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OT, Moment of Trut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과거의 그 대표였던 얀 칼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고객들이 우리 치과에 오기까지 많은 과정들에서의 접점에서 우리 치과를 평가하고 다시 올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뭔가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좋은 경험을 가져야지만 다시 재방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 엔도위즈를 가지고 어떻게 또 이 절정, 경험의 그런 어떤 피크를 만들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정성일 원장님께서 앞서 강의하신 것처럼 수루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치과 환자분들도 과거에 저에게 엔도위즈가 없이 엔도를 받았던 분들과 엔도위즈가 있이 엔도를 받았던 분들이 극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엔도 받고 나면 아팠는데 요즘은 안 아픈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또 우리 직원들도 그거를 많이 느끼죠. 심지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들과 엔도위즈 사용하고 나서 스트레스가 많이 준 것 같고 우리 뭐 원래도 리엔도 환자 많지 않았지만 정말 좋은 것 같아라고 얘기하니까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맙게도 원장님 원래 엔도 잘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확실히 수루 통증은 줄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원장님들께서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환자분들에게도 좀 강조하실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지금 오늘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치과 보존과 전문의는 민경산 교수님밖에 없죠. 또 계신가요? 네, 정수영 원장님 구강외과 전공하셨고 저도 구강외과 전공했고 제 다음에 오는 성민재 원장님도 구강외과 전공했고요. 이 구강외과 원장님들이 이렇게 엔도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참 누가 보면 웃을 일인데 그만큼 구강외과 의사도 엔도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결정하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엘리베이션. 뭔가 좀 환자분에게 뜻밖의 긍정적인 놀라움을 줄 수 있는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순간을 이제 선사할 수가 있겠는데 뭐 가령 데스크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응대를 한다거나 원장님들께서 이제 주도해서 CS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민재 원장님께서 잘 하시는데 성민재 원장님 지금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모든 환자들, 신환들이 오면은 저희도 어떻게 접근합니까? 이렇게 환자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등에서 접근을 해서 오셨어요. 예.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막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성민재 원장님은 이 환자가 저기를 보고 앉아있으면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대표원장 성민재입니다. 저도 조금씩 하려고 하는데 막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매번은 못합니다만 좀 중요한 환자들 있잖아요. 파노라마 보면 임플란트 몇 개 심을 것 같고 좀 몇백 줄 것 같고 이러면 가서 합니다, 인사를. 그렇게 뜻밖의 놀라움을 주실 때 환자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뭐지 이거? 그리고 원장님들이 좀 더 계획을 세세하게 잡아주고 돈 얘기는 하실 필요는 없는데 원장님들이 그 기간까지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좀 주도하는 그런 CX를 보여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부정적인 격차 줄이기, 긍정적인 격차 높이기가 있는데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부정적인 격차를 줄여라 무엇이냐면 모든 여러 직원들이 있을 때 A 직원과 B 직원과 C 직원이 스케일링을 했을 때 아픔이 다르다라고 하면 이건 부정적인 격차입니다. 이거는 줄여야 됩니다. 누가 스케일링을 해도 똑같이 안 아프고 시원해야 되고 불편감이 없어야 된다. 하지만 긍정적인 격차는 뭐냐면요. 환자마다 경제 사정이 다를 수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다를 수 있고 통증을 느끼는 예민함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격차를 높여라. 그러면 환자분들은 고양된다라고 책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엔도위즈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네 가지 중에 P에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지. 내가 나의 길 잘했다고 믿는 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치과에 오길 너무 잘했어. 이렇게 느끼게 만들라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치과를 검색을 할 때 뭐 네이버를 쳐서 오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간판 보고 오기도 하고 옆집 아줌마가 얘기해서 오시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선택은 본인의 몫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왔는데 여기서 잘못된 진료를 받고 진료받고 나서 너무 아프고 이를 뽑게 됐다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뭔가 잘했다 스스로가 그런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진료 전후의 비교를 통해서 뭔가 좀 나아짐을 보여주는데 엔도위즈가 큰 역할을 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관치료는 어렵죠. 이렇게 경영적인 부분은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도 결국은 진료를 잘 해야지만 이것이 연결선상으로 이어져서 좋은 경영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임플란트만 심으면 참 좋겠지만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근관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근관치료는 왜 실패를 할까요? 어떤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근관계 이 치아별 너무나 복잡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무수히 많은 잔가지들이 뻗고 있어서 해부학적인 변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캐널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에피컬의 델타 또는 라테랄 캐널 등 근관치료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존재하는 세균들로 인해서 또는 근관 충전물의 미세 누출로 인해서 재발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관 치료 후에 보철 수복이 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코로나 리키즈라든지 또는 만성 치주염 또는 확인되지 않은 크랙 그리고 근관 내 약제의 저항성을 가지는 세균 이 피칼리스라고 하죠. 이 친구가 논문을 찾아보시면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관 내의 제1대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략적으로 저 친구는 아닌데 저희 피칼리스가 60도에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의 조사로는 죽지 않고 여러 번 조사를 해야지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엔도위즈의 A 모드가 대략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가장 강력한 열을 전달하는데 80도 정도의 열을 전달을 하고 B 모드가 한 60도 정도의 전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 발수를 하실 때는 A 모드를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그런 어떤 증상들을 봐서 이제 근세를 하시거나 할 때도 근세니까 C 모드지 이게 아니고요. 환자의 증상이 가라앉지 않거나 뭔가 블리딩이 있다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A 모드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엔도위즈를 사용하기 전에 저희 직원이 얘기했듯이 원래 엔도를 잘했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능력이 좋아서 잘한다는 게 아니라 좀 진심을 다해서 진료를 했거든요. 예전에 작년에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보셨던 그런 케이스인데 저희 치과 직원의 어머님입니다. 지금 몇 개월째인지 한 1년째인지 치과를 다녔대요.
근데 너무 아파서 온 거예요. 보시면 치과를 다닌 흔적이 몇 년째 다녔다는 흔적이 보이십니까? 그죠? 지금 보시면 지금 포인트 잘 안 나와서 그러는데 뭐 15번 그리고 뭐 20번 대며 30번 대며 다 구치부에 에피컬 리전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같은 지역에 있는 치과인데 그 원장님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할 수 없긴 합니다만 가면 캐비톤만 교체해주고 다시 오라고 하고 또 캐비톤 떨어지면 또 캐비톤 막아주고 또 다시 오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진료를 하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리엔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잘 나으셨죠. 이때는 제가 엔도이즈를 사용하지 않을 때라서 모든 근관 충전은 MTA로만 충전을 했습니다. 그 리트로 MTA랑 뭐 올소 MTA 같은 그냥 MTA 자체를 가지고 충전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잘 마무리가 되고 골 병소들도 다 잘 치유가 됐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케이스가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렇게 낫지 않는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증상만 사라질 뿐이죠. 엔도이즈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또 얘기를 해보면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한 구절인데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부서지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도 오는 거죠. 우리 치과를 찾는 고객들은 어디선가 부서졌을 치아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올 텐데 그의 과거와 나에게 치료를 받는 현재와 나에게 치료받는 미래를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오는 고객들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엔도이즈를 선택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은 모드들 중에 주로 엔도를 위해서는 A, B, C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D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각과민이라고 F가 적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시린 치아들 치료할 때 저는 주로 H를 많이 씁니다. 이 외우기가 좋아서 하이퍼 센시티비티로 외우기가 좋아서 그런지 H로 손이 많이 가는데 그냥 이렇게 접지시켜서 하시는 것보다는 불소를 도포해 놓고 지각과민 처치를 하시면 참 좋아져요. 특히 이제 치경부 레진하기 애매한 정도의 마모가 있거나 뭐 이게 파연 건가라고 싶을 만큼 그냥 치은 태충만 있을 때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사용하시면 참 좋고 이도 저도 아닌 경우 있죠. 이거 왜 실인 거지? 도저히 모를 때 쓰시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하악 6전치가 다 실이다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바람 불면 실이 돼요. 근데 어떤 치아가 왜 실인지는 도저히 모르겠어서 제가 이제 여기 계신 이육렬 이사님한테 지각과민 처치 이제 그때 한창 이거 효과 좋은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불소도포 이제 하기 전에 불소도포 이제 쭉 발라야 되는데 너무 궁금해서 치아 하나씩만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3번부터 3번인데 3번 바르고 지각과민 H 모드 여러 번 해주고 그 다음에 2번 하고 여러 번 하고 바람을 쭉 불었는데 안 실이 돼요. 이거 뭐지? 6개 다 실렸는데 2개만 했는데 안 실이다고 해서 지금 저도 그건 아직 의문입니다. 근데 뭔가 이론적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이 전류가 흐르면서 말초신경계의 교란을 일으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는 게 근데 이제 그게 뭐 나쁜 영향을 줄 만큼의 교란은 아니고 이 실인 것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교란을 준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모가 애매하거나 외실인지 모를 때 또는 링구얼 쪽에 저희가 접근하기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일단은 H모드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 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불소도포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소도포를 해놓고 좀 더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이 전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더 좋아진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치은 절제를 위해서 I 모드를 좀 사용해 봤는데 레이저 사용하는 것만큼 또는 그거보다 더 이상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적응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주위염은 제가 잘 없어서 사용을 안 해봤는데 임플란트 주위염에도 좋다는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왜 엔도이즈를 선택을 했나? 2023년 12월 26일 2년 전이네요. 이때 제가 이제 엔도이즈 광고를 보고 전화를 드려서
저거 뭐 데모를 이제 신청을 했던 상태고 기계가 마침 있었는데 하와이에 살고 있는 제 지인분이 이가 너무 아프다고 레진 필링하고 나서 그래서 연락이 왔고 거기 치과 가서 신경치료 받으세요라고 했는데 여기 치과 못 가겠다고 하와이가 한국으로 따지면 뭐 죄송합니다. 울릉도나 독도쯤 아닐까요? 그죠? 굉장히 이제 의료적으로는 조금 낙후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사시는 주민조차도. 그래서 본토를 갈 수는 없고 한국으로 날라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17번에 레진을 했는 게 바로 치수가 침범된 것이 보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27번에도 과거에 했던 엔도로 인한 리전이 보이고 그다음에 35번에도 지금 치료가 필요한 리전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시고 나서 한 2주 정도만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루인가 이틀은 저희 집에서 재워드리고 그리고 이제 치과에 거의 매일 오실 수 있도록 했는데 또 안타깝게도 매일 오실 수 없었어요. 서울에 또 집이 계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셨는데요. 치료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27일에 발수가 들어갔고요. 사근관이었습니다. 재밌는 건 팔라탈 쪽에 이근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9일에 한 번 더 치료하고 그리고 29일에 바로 저기 근관 충전을 했네요. 증상이 좋아지셔서. 그다음에 27번도 27일 날 사진 찍은 거 있지만 치료가 들어간 거는 27일 날 들어갔군요. 들어가고 28일 치료하고 1월 2일에 그러니까 포스트가 있는 팔라탈은 제외하고 버칼의 메지얼 디스탈 캐널만 재근관 치료가 들어갔고요. 1월 5일에 보철까지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35번 같은 경우에는 27일 날 엔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1월 5일에 저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여기 이 환자분처럼 뭐 1회법, 2회법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 3, 4번 정도 진료를 받기를 원하고 뭐 필요하면 5-6번도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26일에 오셨을 때 10번 때 17번의 17번대에 있는 그 리전 때문에 급성 상악동염이 생겼고요. 20번 때 만성 상악동염이 있었던 건데 치료하자마자 1월 5일 때 CT상에서 10번 때 상악동염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와이로 날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저는 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2025년 6월달 올해 오셨어요. 마침. 그래서 작년 강의에는 요 전까지만 보여드렸는데 올해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 됐고요. 이 분 보면은 17번이 대합치가 없어서 크라운을 안 하고 계세요. 그리고 20번 때 30번 때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30번 때 병수가 그렇게 나온 것 같지는 않지만 CT를 보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10번 때는 뭐 상악동염이 확실히 확 없어졌고요. 20번 때가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증상은 없습니다만 20번 때가 안 낫고 이 메지알 쪽이 아직도 뚫려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케이스를 보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다른 케이스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유일하게 차이점은 뭐냐? 27번은 재근관 치료였다는 거예요. 리엔도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리엔도를 하실 때는 1, 2회법으로 끝내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4-5번 정도는 불러서 계속 엔도이지 조사를 해주셔야 그 안에 숨어있는 세균들을 박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35번도 CT상으로 많이 병소가 치유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케이스를 데모하면서 제가 이거는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샀습니다, 바로. 그리고 엔도위즈를 사용하면서 제가 겪은 가장 큰 것들, 일단 부근관 충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짐을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열심히 엔도 했고 그다음에 올소 MTA를 가지고 충전을 위에서부터 꾹꾹 눌러주면서 했지만 부근관 충전되는 것을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만큼 그 부근관에서의 발수가 잘 안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엔도위즈를 사용하면서 부근관 충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을 느꼈고요. 역시나 이런 경우에는 보면은 굉장히 이게 한 개가 아니고 뭔가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있다는 걸 느꼈고 역시나 팔라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케이스가 재밌습니다. 굉장히 과계 교합이시죠. 그래서 하악 전체가 이렇게 다 다르셨어요. 연세가 이제 80세신데
달타가 치수염이 온 거죠. 그래서 전치부 2개를 치료를 했는데요. 이 사진 보시면 그죠? 부근관이 상당히 있죠. 크게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갈라지는 게 있죠. 사실 이거는 부근관이라고 할 수 없죠. 링구얼 캐널이겠죠. 근데 제가 왜 이걸 신기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발수를 1근간만 청구했거든요. 하나만 찾아서 했습니다. 근데 환자분께서 내원하시는데 엔도위즈를 사용하는데 계속 아프시다는 거예요. 뭔가 좀 아프다 그래서 진짜 한 대여섯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엔도위즈를 사용하기 전에 31번을 엔도했을 때 그때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한 캐널만 충전이 되었잖아요. 같은 환자인데. 근데 이 환자는 본인이 그래도 계속 아프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왜 안 나을까 고민하면서 5번 정도, 6번 정도 C모드를 계속 조사를 하고 나서 근관 하나를 충전을 했는데 링걸 캐널까지 MTA 실러가 들어간 거고 그리고 끝에서는 이렇게 부근관까지 충전이 된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물론 기계를 잘 사용한 저의 능력도 있겠지만 기계 자체가 훌륭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엔도위즈를 1회법을 위해서, 2회법을 위해서 적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환자의 증상을 보시면서 필요하면 여러 번 조사를 해주시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은 여기 유튜브에 보면 나오니까 제가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엔도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일단 먼저 지피콘 제거하는 거가 지피콘을 연화시켜주기 때문에 물론 바쁠 때는 지피 솔벤트만 넣고 닫고 뭐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엔도 보존과 원장님들 얘기로는 15분만 적용했다가도 적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큰 무리를 겪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바쁜 개원과에서 현실은 그냥 넣고 다음 날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좀 시간이 있거나 환자가 좀 극심한 통증을 겪을 때 어쨌든 그날 지피콘 제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저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이 같은 경우는 20번 파일이 들어간 상태에서 제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입구부터 만약에 막혀 있다라고 하면 입구에 그냥 엔도이즈 자체를 적용하셔가지고 입구부터 연화시키면서 10번, 15번 이렇게 늘려가면서 가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게 리엔도 하실 때 너무 근관장 길이까지 파일을 넣으려고 과도하게 집어넣으시다 보면은 지피콘이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렇게 파일을 넣지만 제가 예상하는 근관장보다는 한 2, 3mm 짧게 들어갑니다. 무조건. 그리고 나서 열을 주고 제거를 하는데 제가 경험상 해보니까 물론 근관의 크기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략 35번 정도를 넣었을 때 지피콘이 잘 쑥 하고 나오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번, 25번, 30번 넣으실 때까지는 이렇게 열을 준 다음에 빼시고 역으로 돌리셔서요. 뺀 다음에 마지막 30번 H 파일 넣어가지고 열을 주고 팍 빼면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25번으로도 나왔습니다. 저렇게 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진짜 그 앞에 있는 원장님이 성심성의껏 엔도 충전을 하셨을 때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리엔도가 들어갔는데 저게 실런지 지피콘인지 뭐가 밀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잘 마무리됐고 흡수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실러였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밀어넣지 마시고요. 이런 케이스에서도 보시면 처음에 이제 10번 파일 넣었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에 이렇게 A 모드 가지고 열을 조사해 줍니다. 그러면 지피콘이 연화가 되겠죠. 그래서 좀 파일 넣어보고 또는 오리 파이스를 넓히는 그런 나이트아이 파일을 가지고 좀 제거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거 이제 SX라고 하는 파일인데 오리 파이스를 넓히는 그런 파일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과도한 힘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10번 파일이 근관장을 넘어가는 걸 느껴지면 한번 조사를 합니다. 일단은. 얘를 일단 넣었으니까 빼지 않고요. 조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좀 세균들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또 연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과도하게 다음 파일을 집어넣거나 밀어 넣으면
연화된 근관이 근관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 하나하나 단계별로 적용하면서 리엔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25번만으로 쏙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 근관 충전이 너무 빡빡하게 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엔도위즈를 사용하고 나서 C형 근관의 부담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C형 근관은 참 힘들죠. 저기 C와 형 사이에 뭔가 숫자가 하나가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근관들이잖아요. 그런데 수가는 또 역시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하기 싫고 그런 진료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행히 이 근관 치료를 C형 근관을 해보면 이 중간에 이스무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파일을 못 넣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CT를 찍어보면 그 사이까지 실러가 잘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도 제가 초반에 했던 케이스인데 좀 과도하게 밀어서 GP콘이 밀려 들어갔죠. 그런데 다행히도 잘 마무리가 됐고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요거는 이제 충전할 때 얘기인데요. 충전을 이렇게 이제 보면 C형이죠. 그래서 충전할 때 지금 매지알 쪽에 쭉 넣고 있는데 매지알을 쭉 넣다 보면은 거울로 보이실 거예요. 다른 공간에 실러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시키고 그다음에 GP콘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실러를 넣고 C 모드 정도의 그 엔도위즈 모드를 한 번 더 조사해줘서 뭔가 저기 밑에 부근관까지 도달하지 못한 부분에서 한 번 더 열을 마지막에 줍니다.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도 인제에서 오셨어요. 인제 오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게 되면 그런 인제군이 있거든요. 강원도. 되게 먼 곳인데 원주까지 오시는데 대략 한 2시간 걸립니다만 따님이 모시고 왔어요. 거기서 엔도를 받으셨는데 계속 아프다고 불편하고 하셔서 오셨습니다. 초진 사진이고요. 초진 사진 보시면 뭐가 느껴지시나요? 서비컬 쪽에 뭔가 뚫려 있네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근관 충전까지 마무리했는데 이 케이스를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정성희 원장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지만 블리딩 퍼스가 굉장히 잘 잡힙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걸 찍지 못해서 참 아쉬운데 보통 저런 경우에는 딱 열면 퍼스가 먼저 쫙 올라온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블리딩이 같이 쭉 올라오잖아요. 이제 퍼스가 올라온 거, 퍼스 올라온다면서 석션에 하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촬영 시작해가지고 촬영을 한 건데 저렇게 블리딩이 보면 심장 박동처럼 퐁퐁퐁 뛰면서 이렇게 용암이 지금 흘러나오듯이 쭉쭉 흘러나오죠. 이런 상태에서 파일을 근관장을 잴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이게 넘어가잖아요. 근관장 루트 CX 재보면.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한 30번, 35번 파일을 넣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오픈 에이펙스는 안 되겠지만 이런 성인에서는 거의 35번 넣었을 때는 저기 에이펙스 넘어가는 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바인딩 되는 부분까지 넣어서 A 모드 조사를 해줍니다. 3번에서 4번. 그러면 바로 이렇게 그날 바로 블리딩이 멈춥니다. 그리고 지금 죄송해요. 제가 급하게 찍느라고 막 맨손으로 찍었는데 원래 러버댐도 하고 합니다. 네. 지금 35번을 넣고 B 조사할 때 여기 지금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화면 좀 아쉽지만 여기 제가 뭐가 부글부글 끓는 거 보이시나요? B 할 때 저 뒤에서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셀라인이 새어나와서. 그 무슨 말이겠어요? 리키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키지를 바로 그날 잡아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충치 더 제거하고 레진 월을 쌓고 보내드렸는데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어딘가가 샌다면 되게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본 쪽에 뭔가 어딘가 리키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겠고 다만 저렇게 위에서 리키지가 있어서 제가 인지를 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좋은 리키지였던 거죠. 아, 저기가 새고 있구나. 내가 충치 제거하고 월을 쌓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 블리딩 잡고 가시고는 통증 바로 없어지셔가지고 인제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거죠. 이렇게 팬이 되는 환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모든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고주파 출력기, 고주파 이름도 어렵습니다. 엔도위즈라고 할게요. 엔도위즈도 한계는 있는데 아까 누가 질문을 하셨죠. 선배님께서 그냥 파일 뿌려줘도 그 위에다가 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파일이 근관 마지막까지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러졌으면 그 밑에는 당연히 발수거 이 치수 잔사 조직이 어떻게
치료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물론 적용을 해볼 수는 있긴 합니다만 저기 위에까지 파일을 닿도록 넣고 거기다가 적용을 하셔야겠죠. 합니다만 안 나와서 에피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안 됐던 경우가 뭐가 있냐면 26번, 7번을 리엔도를 위해서 오셨고요. 병소 보이실 건데 다행히 26번은 잘 아물고 계셨는데 27번이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피스출라가 생겼습니다. 이 케이스는 저희 보존과 페이 원장님께서 하셨던 케이스인데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리엔도를 할 땐 여러 번 해야 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하셨어요. 리엔도지만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엔도이즈를 적용하셨더니 잘 낫지 않았고 이 경우에는 에피코보다는 그냥 의도적 재식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뽑고 근관을 제거를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디스탈 캐널과 팔라탈 캐널이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스무스 부분이 잘 충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게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엔도 해야 되는 케이스들은 어딘가 우리가 모르는 해부학적 변이가 분명히 있는 거라서 엔도이즈를 여러 번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좀 원장님들 진료의 비전이 보이시나요? 네. 비전에 4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비전이 전혀 안 보이신다면 아직 방랑자이실 거고요. 비전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엔도이즈 사시는 거 아직 좀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 졸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비전을 보고 이것을 추구한다. 뭐 사용해 보신다라고 하면 데모까지 해보신다라고 하면 성취자가 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추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도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엔도가 아니더라도 많은 영역에서 원장님들이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활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재근관 치료한 케이스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재근관 치료가 아닌 케이스는 거의 대부분 쉽게 진료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파일이 거기까지만 페이턴시 확보해서 들어가면 다 잘 낫습니다. 근데 과거에 엔도이즈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가 많이 어렵죠. NaOC 소킹 시간도 많이 가져야 되고 환자 통증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재근관 케이스만 보여드릴 건데요. 26번, 7번에 문제가 있어서 오셨습니다. 물론 47번도 문제가 있지만 환자분은 별로 아파하진 않으셨겠죠. 자, 26번은 어쩔 수 없이 뽑았고요. 27번은 리엔도 들어갔습니다. 4월 8일은 발치를 한 날이고 4월 14일부터 발수, 제가 위에 적어놨는데 잘 안 보이시죠? 4월 14일에 리엔도를 시작을 하고 4월 15일에 1근관만 근합했다가 한 개 더 발견해서 15일에 한나의 추가 근관을 확보해서 충전물 제거하고 17일에 하고 21일에 하고 이미 4번 했죠. 그리고 환자가 안 왔어요. 그래서 5월 16일에 또 근세했고요. 또 안 왔어요. 그러면 증상 없어도 바로 원래 충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환자가 빨리 해달라고 해서 6월 10일에 근관 충전을 했습니다. 근세하고 싶었지만 또 안 올까봐. 그래서 근충을 하고 환자가 또 안 왔어요. 그리고 8월 27일에 보철이 완성이 됐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이런 케이스 있죠. 재근관 신경 치료하기 전에 지피콘이 들어는 있지만 뭔가 뿌리 끝까지 들어가 있지 않다. 이런 거는 잘 낫습니다. 왜냐하면 저기만 잡아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근관 치료 중에 근관 충전이 덜 된 케이스가 그나마 쉽더라라고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페이턴시 확보해서 마무리했고 현재 보시면 2025년 3월 달에 오셨을 때랑 12월 얼마 전에 찍으신 CT인데요. 병소가 완전히 나았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36번인데 지금 병소 보이시나요? 병소가 이만큼이 병소입니다. 환자가 뭐 때문에 왔냐면 감각이 이상해요라고 왔어요. 하순 감각과 혀도 감각이 반쪽이 이상하다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페이 원장님이 이제 진료를 보셨는데 받고 나서 감각이 더 없어졌다고 저한테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나요? 다시 리엔도 열심히 이제 하고 이때부터는 제가 뭘 했냐면 이때는 병소가 큰 경우에는요 근관장까지만 놓고 A 모드 조사하는 것도 하지만 저는 근관장까지 A 모드로 합니다. 첫날은 마취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큰 병소를 가진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만 근관장 너머까지 10번이나 15번 파일을 가급적이면 10번을 합니다. 10번 파일을 넣고 C모드나 D모드로 조사를 여러 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골 자체에 자극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병수에 어떤 자극을 좀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10월 1일부터 10월 2일, 9일, 그리고 11월 24일에 마무리 근관 충전까지 했습니다. 거의 2달을 했죠. 그러니까 빨리 끝내려고 엔도위즈를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병소를 좀 잡아가기 위해서 엔도위즈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11월 달 들어와서 감각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물론 추가적인 처방도 했습니다. 뭐 비타민 B12 컴플렉스나 또는 은행잎 추출물 있잖아요. 뭐 징코 이런 것들 그렇게 처방을 해서 좀 더 환자의 신경 둔화된 것을 좀 더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노력은 했고요. 그래서 마무리가 최근에 됐기 때문에 병소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내년에는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재근관 치료 케이스는 15번이 문제입니다. 근관까지 근관 충전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뮤코실 같은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무시했어요. 뮤코실이 있는데 왜 아플까?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근관은 이렇게 근관 치료는 6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 환자분도 중간중간 굉장히 안 왔어요. 심지어 이분은 직장이 어디냐면 저희 원주에 혁신도시라고 있는데 혁신도시에 심평원도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있거든요. 공단 직원이에요. 얼마나 제가 긴장하면서 진료하겠습니까? 제가 가끔 젊은 여성이 사투리, 대구 사투리나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데 원주 와서 산다? 어디 사세요? 혁신도시 산다? 이러면 긴장부터 합니다. 심평원이세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관상을 볼 줄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긴장 엄청 합니다. 아무튼 이분이 전문 용어를 쓰세요. 진짜 본인은 말 안 했는데 약간 치과 쪽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진료를 잘 마무리했는데 병소가 어떻게 났는지 한번 보시죠. 6월 11일 첫째, 완전히 벽이 뚫려 있죠. 15번 뒤쪽으로, 그죠? 보이시죠? 이쪽에. 여기도 뚫려 있지만 여기도 완전히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저기 뮤코실이 아니고 병소로 인한 점막 비후였던 거고요. 그리고 엔도 시작하고 6월 17일에 좋아졌고요. 그다음 9월 달에 좋아졌고요. 그리고 근관 충전하고 얼마 지나서죠.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나서 보철물 넣고 나서 찍은 건데 병소가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좋아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만 녹았던 상악동 벽이 다시 재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처음 진료받고는 잘 안 나으니까 좀 의심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거는 오래 갈 거다라고 미리 설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환자도 믿고 따라와 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도 이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거는 뭐냐면 제가 엔도를 특별히 뭐 더 잘한 거 없어요. 그냥 엔도위즈를 사용을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을 알았고 환자에게도 그 믿음을 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뭐 논문 앞에 써서 많이 설명들을 드렸을 건데 이 경우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엔도위즈만 사용하시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근관 확대를 15번, 20번까지만 하고 싶어. 엔도위즈 써서 그래도 나왔으면 좋겠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기계적인 근관 성형은 하시고 그 다음에 엔도위즈를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바쁘기도 했지만 환자가 왔습니다. 발수하는데 10번 파일까지 넣고 또는 15번까지 파일만 넣고 A 모드를 조사를 하고 보냈어요. 통증은 없어졌는데 그 다음날 왔을 때 마취 안 하고는 진료를 못 보겠더라고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기계적인 확대, 기계적인 근관 성형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화학적으로 NaOCl이나 EDT를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과거에 우리가 컨벤셔널하게 NaOC 소킹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렇게 5분, 20분, 5분, 30분 사용했던 것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엔도위즈를 사용을 하시면.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좀 포인트들은 일단 단독으로 사용하지 말 것. 그래서 성형 없이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성형 후의 보조적인 수단으로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첫날 A 모드 사회 조사했다라고 해서 놓지 마시고 환자의 어떤 증상을 봐가면서 필요하면 C 모드 또는 A 모드를 한 번 더 사용해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최종 근관 충전하기 전에 실러 넣고도 한 번 더 사용해 주면 더 좋다.
그리고 환자 스크리닝 필수인데 심장 박동기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제가 한번 전화 드렸는데 임산부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까지 완전히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NaOCl 혼용 시 기화돼서 통증 유발 가능하기 때문에 NaOCl 채워놓고 파일 넣고 A 모드, B 모드 주시면 안 된다. 이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C캐널이나 또는 재근관, 특히 재근관 치료에서 저는 NaOCl을 반드시 사용을 합니다. 왜 사용을 하냐면 엔도위즈만으로도 접근이 안 되는 아주 작은 미스무스들에는 이제 NaOCl 적용을 하고 저는 챔버 상에서 이 펄펄 챔버라고 하죠. 이 위쪽에서 NaOCl을 좀 채워 넣은 상태에서 C모드, D모드는 주는데 지금까지 환자들이 문제가 생긴 경우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아직 난 NaOCl을 못 놓고 싶어라고 하시면 그렇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됐고 루트 GX와도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죠. 기계가 망가질 수 있어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NaOCl 사용법이고요. 그리고 나이타이 파일보다는 SS 파일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나이타이 파일 넣고 조사하지 마시고요. SS 파일 넣고 조사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강의가 마무리되겠는데요. 최고의 기업은 고객을 창조하지 않는다. 그들은 팬을 창조한다라고 합니다. 원장님들의 진료 철학을 믿고 따라와주는 팬, 그리고 굉장히 마케터가 될 수 있는 팬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진료받으면 다시 오겠지가 아니고요. 진료 잘 하시면서 원장님들의 철학을 잘 전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팬은 크게 보면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어디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팬은 그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옹호자나 전도자는 우리 치과를 세상에 필요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막 설파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전 효과라고 하죠. 우리 입소문을 통해서 많은 환자분들을 보내주시는 환자분들께 감사하시면서 그런 환자분들 많이 만들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원장님도 지금까지 엔도 손으로 나이타이 파일로 열심히 해오셨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어떻게 더 나은 엔도를 하실 수 있을지, 더 나은 진료를 할 수 있을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느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